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화여자대학교를 비롯해서 인서울권 주요 여자대학교의 전형계획을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가끔 가다 블로그나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왜 여자대학교, 앞으로 여대라고 할게요, 이 여대들은 별개로 구분해서 분석을 하는지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 여대의 경우에는 지원군이나 합격군이나 일반 종합대학교의 스펙트럼과는 꽤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을 해서 컨텐츠를 제작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화여자대학교의 2022학년도 전형계획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세세하게 여러 가지들이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6년제로 운영되는 약학대학 학제 개편과 관련된 신입생 선발이 수시와 정시에 모두 골고루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이전 약학대학 분석 컨텐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시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을 통해서 자연계열에서는 20명을, 인문계열에서는 10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정시 수능 전형을 통해서는 자연계열에서 70명을, 인문 자연계열에서 20명을 선발을 할 예정이니까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진학을 희망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점을 잘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2022학년도 주요 32개 대학의 약학대학 수시정리 콘텐츠와 더불어서 약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콘텐츠를 이렇게 첨부를 해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학대학 관련 사항들과는 별개로 수시 전형에서는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의 선발 인원이 대폭 확대되었고, 지원 자격 역시 추가가 되었으며, 논술 전형과 특기자 전형의 선발 인원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논술 전형과 특기자 전형의 선발 인원 축소에 대해서는 이전 컨텐츠들에서도 몇 번이나 다루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 없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전형에서는 조영예술대학을 제외하고는 기존 가군 모집군이 나군 모집군으로 변경이 되었으며, 2022학년도부터 인문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신산업융합대학, 스크랜튼대학, 자연과학대학, 엘텍공과대학에 대해서 모집단위 구분 없이 계열별로 통합선발을 진행을 합니다. 통합선발 인원 290명은 인문계열 150명과 자연계열 14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위에서 말씀드린 단과대학들과 달리 사범대학, 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스크랜튼대학, 뇌인지과학부, 음악대학, 조영예술대학, 신산업융합대학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모집 단위를 구분을 해서 선발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의 경우 정시 전형에서 통합선발이라는 중요한 변수가 존재하는 만큼 모집 단위별 세부 모집 인원을 석소장이 먼저 이렇게 기재를 해놓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정시 모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90명을 통합으로 모집을 하고 있고요. 밑에서 말씀드린 별도의 단과대학들에 대해서는 나군과 가군을 구분을 해서 모집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석소장의 콘텐츠를 예전부터 보신 분들이 아니라 이 이화여자대학교 콘텐츠부터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화여자대학교가 왜 뜬금없이 정시 모집군을 가군에서 나군으로 변경한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아래에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에 올해 들어서 정시 모집군을 바꾼 대학들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인원 구성 변화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의 2021학년도 전형계획과 2022학년도 전형계획 상해 정원 내 전형기준 모집 인원 구성 변화이고요.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이 30명 정도 소폭 증가했고,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 역시 35명 정도 소폭 증가했습니다. 수시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대폭 축소하는 다른 대학교들과는 다르게 이화여자대학교의 전형 설계 흐름이 꽤 다르다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 고교 추천 전형은 교과 80%, 면접 20%로 구성된 혼합형 전형이라는 점과 더불어서 미래인재 전형은 평균적으로 4개의 영역 중에서 3개 함 6등급 이내라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걸려있는 전형이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간과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오랜 기간 유사한 방식으로 전형 요소를 유지해오고 있는 전형들인 만큼 면접이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었던 타대학의 학생부 위주 전형과는 정체성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고른기의 전형 역시 55명에서 150명 가량으로 약 3배 정도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수시 비율을 축소시키면서까지 정시 전형을 대폭 확대시키기보다는 논술 전형의 인원을 대폭 줄이며 해당 인원들을 고른기의 전형을 비롯한 여러 전형들에 골고루 뿌린 것이 이화여자대학교 2022학년도 전형 설계의 기본 방향성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정원 내 전형 기준이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자료는 인원 증감 자료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논술 전형에서 줄어든 150명 가량의 인원이 고교 추천 미래인재 고른기회 전형에 골고루 분배되었다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증가한 모집 정원의 대부분은 정시 전형에 확대 활용이 되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의 전형계획 상으로는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확대했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전체 모집 정원이 증가하면서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의 인원도 확대되는 바람에 비율 자체가 증가한 것이지
수시 전형을 축소하면서 정시 전형을 확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꼭 인지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다만 정시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기회의 폭은 더 넓어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 이 점을 추가적으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전형별 지원 자격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전형 계획을 전형별로 구분하는 직렬식이 아니라 지원 자격, 평가 방법, 수능 최저학력 기준 등으로 구분하는 병렬식의 특이한 방법으로 구성해 놓고 있어서 기존의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들과는 포맷을 조금 다르게 구성을 했습니다. 각 전형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은 해당 요소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전형들 중에서도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전형은 바로 이 고교 추천 전형입니다. 작년도까지는 고등학교별로 5명의 학생을 추천할 수 있었으나 2022학년도부터는 재적 여학생 수의 5% 이내 최대 10명의 학생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점과 더불어서 정량적으로 정해져 있는 교과 점수를 뒤집을 수 있는 면접이 존재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내신이 다소 낮은 학생들도 면접만 믿고 지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고내신 학생이라고 해서 면접을 못 볼 것이라는 편견은 여러분들이 하루빨리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고교 추천 전형의 면접은 기초적인 요소들만 물어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합격시키면 안 되겠다 싶을 정도로 하자가 있는 지원자를 거르기 위한 목적성이 크기 때문에 지원 전략을 세우실 때에는 꼭 예년도 입결을 참고하여 전략을 세우셔야만 합니다. 추가적으로 2022학년도 고교 추천 전형의 내신 반영 방법도 석소장이 이렇게 기재를 해놓았습니다. 석차 등급을 중심으로 활용하며 모든 이수 단위 등급을 반영을 합니다. 성취평가제 교과목의 경우에는 등급이 아니라 원점수와 평균 등을 활용 지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교 추천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등급이 나오는 과목 이외에도 등급이 나오지 않는 과목들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형계획 상으로는 교과별 환산 점수표가 나와 있지 않지만 전형 요소가 딱히 변한 점이 없는 만큼 2021학년도와 유사하게 평가가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으니까 해당 사진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은 전형별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균적으로 4개 영역 중 3개 합 6등급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의예과와 약학 전공들은 동일한 4개 합 5등급 이내라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의예과와 약학과는 일반 전공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이 피트 시절에도 꽤 높은 수준의 위상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의예과와 같은 수준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석소장이 매 컨텐츠에서도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말짱 도루묵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그리고 기타 전형들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꼭 모든 노력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시 모집 관련 사항들을 첨부를 하면서 오늘의 컨텐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